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객체는 앞에서 데이터 유형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형,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모든 나머지 자료형은 다 객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은 변수 하나에 값 하나가 할당되는 것을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객체,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 객체에는 안에 여러 가지 자료형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도 가능하고요, 숫자도 가능하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리한 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가능합니다.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러면 책이라는 대상을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객체는 책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책이라는 게 아니라 책에는 제목도 있고 저자도 있을 거고요. 페이지 수, 가격, ISBN 이런 것들 아주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표현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여러 값들을 넣어둔 것이 바로 객체가 됩니다. 제목은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콜론 붙이고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책은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고 저자는 홍길동이고 페이지는 500쪽이고 가격은 15,000원이다. 이 소스를 보고 우리는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 꺼내서 그 책의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책의 가격이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망라해서 담고 있는 게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요, 브라우저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내장 객체가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정의해서 만드는 객체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북이라는 객체는 내가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새로 만들어낸 객체고요. 내장 객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요소들을 모두 하나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것은 문서 자체, 문서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텍스트, 링크 이런 요소들을 모두 별개의 객체로 만들어 놓고 객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걸 이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고요. 브라우저와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날짜 정보를 필요로 한다거나 수학식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내장 객체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북이라는 객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객체는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고 오서는 홍길동이고 이렇게 왼쪽에는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값이 있습니다. 이름과 값을 콜론으로 구별을 해줬어요. 객체는 내가 정보를 담으려고 할 때 어떤 이름을 붙여서 담을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책에 제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값을 넣어주고요. 오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홍길동이라는 것을 넣어줬어요. 이때 이름에는 이게 분명히 문자열임에도 불구하고 따옴표는 붙지 않습니다. 그냥 타이틀 그리고 값에는 문자열일 경우에 따옴표가 붙어요. 이렇게 이름과 값이 들어있는 요 하나를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 왼쪽에 있는 게 프로퍼티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로퍼티 값이 되겠죠. 이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의 값을 알고 싶다. 북이라는 객체를 정의했는데 북이라는 객체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객체 이름 뒤에 그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 객체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프로퍼티 외에 메서드도 만들 수 있어요. 메서드라는 것은 그 객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함수예요. 북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by라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북이라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고 쉼표로 구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홍길동이고 페이지는 500페이지라고 해볼게요. 500페이지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by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같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by라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얘는 펑션이에요. 어떤 펑션이냐면 alert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라는 객체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퍼티 값과 by라는 메서드까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북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내가 책의 제목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book.title 이렇게 해주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값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고 싶어요. book.by하고 함수 괄호를 넣어주면 책을 구입했습니다라는 제가 함수 안에 정의해 놓은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안에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장 객체에도 여러 개의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객체는 이 웹브라우저 창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객체인데요. 여기에는 알림창을 표시하는 alert라는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윈도우 객체에 들어있는 alert라는 함수는 alert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window.alert 이렇게 해주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인데 윈도우 객체는 여러 개의 객체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 객체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 객체에 있는 메서드는 윈도우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alert라고 쓰셔도 됩니다. 객체를 사용을 할 때는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찍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냥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 창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이거든요. 내가 프로그램에 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책 정보가 뭐 간단하게 한 10권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럴 때마다 북1은 하고 이걸 다 넣어주고 북2는 하고 이걸 다 넣어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100권, 1000권이 넘게 된다면 1000번 똑같은 소스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값만 바꿔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서 생성하는 것을 인스턴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웹문서에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고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미지 객체를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객체를 인스턴스로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이 복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웹브라우저 안에는요. 데이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데이트라는 객체는 날짜와 관련된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현재 날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데이트 객체를 갖다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today라든지 또는 뭐 now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을 붙이셔도 돼요. 이래 놓고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new라는 키워드가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new date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트 객체를 하나 똑같이 만들어서 now라는 이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now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현재 시간이 들어갑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럼 이 now는 데이트 객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데이트 객체에 있는 다른 어떤 정보도 가져와서 쓸 수가 있고 데이트 객체에 있는 메서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객체든지 사용자가 만든 객체든지 간에 객체 틀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장 객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바로 매스라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식과 관련된 수학 값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매스 객체인데요. 매스 객체의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무작위수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무작위수는 뭐죠? 내가 1부터 10까지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뽑히는 대로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주는 게 무작위수입니다. 매스 객체에는 무작위수를 뽑아주는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무작위수를 이렇게 추출을 해줍니다. 내가 1과 100 사이에 무작위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매스 랜덤 한 이 값에다가 1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100을 곱하게 되면 이 소수점 자리가 두 개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까지는 안 나오고 99까지만 나올 거란 말이죠. 0에서부터 99 사이. 거기다가 1을 더해줘야 1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되게 자주 사용을 하게 돼요. 추첨 이벤트를 한다거나 한 50명이 참가한 추첨 이벤트를 해요. 그랬을 경우에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거기서 랜덤한 값을 뽑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죠. 이때도 100을 곱하고 1을 더했는데도 이게 정수값이 아니에요. 소수점 이하가 아주 길게 나타나죠. 그래서 정수값을 알고 싶으면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됩니다. 이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함수가 매스 객체에 floo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그 소수점 이하 값이 사라집니다. 이 안에다가 랜덤 함수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서 무작위수를 추출을 해주는데 결과값이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할 때 플로어를 같이 써주시면 훨씬 편리해요. 그래서 매스와 관련된 메서드나 그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